자, 부산 문화예술의 다양한 이슈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송교성의 문화데이트, 문화예술 플랜B의 송교성 대표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3월의 문화 이슈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그 2023년 부산 사회조사 결과가 올해 초에 이제 공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의 문화여가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네. 또 부산 사회조사는 이제 매년 실시하는 조사인데 올해가 이제 28번째입니다. 네. 시민들의 어떤 시민의식과 생활 수준, 사회 변화상을 알 수 있는 매우 좀 유용한 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 뭐 주거 교통, 교육, 소득, 소비 그리고 이제 문화여가 분야 뭐 이렇게 해서 한 54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2023년에는 이제 부산시 전체 17,860개 가구를 대상으로 15세 이상 31,810명을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 중에서 문화여가 분야의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 시민들의 문화여가 생활이 어떤지 좀 객관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조사인데 관련한 조사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예, 문화여가 부분은 크게 한 5가지 조사가 되는데요. 예. 문화여가 시설 만족도와 또 확충되어야 할 문화시설, 두 번째로 이제 여가 활동 만족도와 또 불만족하는 이유, 또 세 번째로 이제 생활 시간에 대한 압박 여부, 네 번째로 이제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는 어떻게 쓰는지, 끝으로 이제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을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이제 매년 하고 있어서 연령별 또 구군별로도 또 충분한 표본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변화에 대한 추이나 또 구군 간 세대 간의 차이도 알 수 있는 조사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화 여가 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요? 예,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의 문화여가 시설의 접근성과 충분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물었는데 네. 우선 만족한다가 25.3%, 또 보통이다가 50.4%, 또 불만족한다가 24.3%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는 만족한다가 약간 더 좀 상승을 했고요. 네네. 또 우선 확충되어야 할 문화여가 시설로는 체육 시설이 한 35%, 또 공연 시설을 27%가 이제 응답을 해주셨는데 필요 시설의 경우 구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기장군이나 연제구, 동래구는 공연 시설이 이제 체육 시설보다 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응답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정책 담당자분들 이 조사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가 활용 만족도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평소 여가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시냐라고 좀 물었었는데 만족한다가 24.7%, 또 보통이다가 48.4%, 또 불만족한다가 26.8%로 나타나서 네. 불만족한다가 약간 높긴 한데 2021년과 좀 비교를 해보면 만족한다는 한 6% 증가를 했고 불만족한다는 5.7%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와 좀 관련이 있는 네. 것으로 좀 보이고요. 여가 생활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는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 부담이 크다. 두 번째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는데 뭐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바우처 같은 뭐 문화여가 활동비를 좀 지원하는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시간 부족과 관련해서는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좀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네. 이걸 좀 줄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뭐 일터 등을 좀 찾아가는 형태의 어떤 문화여가 서비스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생활시간 압박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다는데 당장 생활시간 압박? 어떤 의미입니까? 예, 요즘 사람들이 뭐 좀 시간에 쫓기고 산다. 뭐 네. 예. 뭐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귀하는 이제 평소 바쁘거나 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냐 뭐 이렇게 좀 질문을 네. 하고 이걸 생활시간 압박이라고 좀 조사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평일은 응답자의 한 55.3%가 또 주말은 40.8%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흥미로운 것은 이제 평일과 주말 모두 이제 10대가 가장 좀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무래도 응답을 했는데 학원 다니고 뭐 예. 학교 공부하고 보통 아무래도 이제 공부에 대한 압박으로 좀 추정은 가능하지만 예. 그래서 좀 부산의 청소년 세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들이 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0대가 이렇게 시간에 너무 쫓기고 산다. 이건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 활용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부산 시민들은 이제 주말이나 휴일에 무엇을 하며 여가를
활용하고 계시냐라고 해서 좀 1에서 3순위로 좀 질문을 했는데요. 네. 중복응답을 포함해서 1순위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 이게 한 66.5%가 거의 하신다. 대부분. 예, 그렇고 예. 휴식 활동은 이제 한 65.1% 그냥 이제 좀 쉰다라는 의미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관람이 26.3% 이게 중복응답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활용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문화예술 관람이 이제 2021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좀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다른 항목으로는 뭐 스포츠 활동이나 관광 활동 또 게임 인터넷 뭐 이런 활동들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여가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더 많이 한다라고 좀 응답을 해서 좀 의미 있는 뭐 문화예술계 입장에서는 좀 의미 있는 응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소파나 아니면 그냥 이불 누워가지고 네. 이렇게 휴대폰 다 보는 그 동영상. 모습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요. 예.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문화 활동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나서서 예. 예, 가서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문화 예술 행사 관람률은 어떻습니까? 예, 그 지난 1년 동안 부산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네. 관람한 경험에 대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이제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49.4%인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대비해서는 한 20%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20대의 관람률이 75.4%로 예. 가장 높게 20대 분들이 문화예술 관람이 좀 많은 걸로 응답이 됐고요. 일단 이제 문화예술의 어떤 장르적인 측면에서는 영화 관람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네네. 없는데 한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네. 다음으로 이제 음악 연주회 콘서트가 24%, 또 미술관 관람이 한 18%, 또 스포츠 관람도 한 18%, 또 박물관 관람이 이제 또 18% 순으로 좀 높게 나타났고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예전보다 이제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좀 관심도 가지고 참여가 점점 더 많아짐을 체감하는데 네네. 객관적으로도 좀 이런 수치가 나타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계 데이터와 좀 자세한 내용은 부산 광역시 홈페이지에 좀 게시가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3월에 부산 문화예술계 소식 알아볼 텐데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이 관람률 통계 결과에 따라서 한번 쭉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뭐 성인 그러니까 어른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본다는 영화 관람률이 제일 높은데 요 소식부터 전해 주시지. 예, 뭐 부산은 이제 대중 상업적인 영화관도 많지만 또 영화의 전당이 있기도 한 곳입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영화의 전당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세계 최대 영화 축제인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개최가 되는데 네. 그에 앞서서 2024 아카데미 특별전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요 부문 후보작을 엄선해서 선보이는 기획전으로 올해 12회를 맞이하는 영화의 전당 대표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지난 2월 27일 이제 시작을 했고 3월 26일까지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 15편을 이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인 셀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를 좀 비롯해서 뭐 바튼 아카데미 또 추락의 해부 등이 상영 예정에 있으니까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품상을 받으면 그 다음에 국내 개봉관은 개봉이 되는데 네. 후보 상태에서 있었던 쟁쟁한 작품들은 참 개봉이 안 되는데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몽골 영화제 이것도 올해 최초로 개최가 된다고요? 예, 영화의 전당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10일 일요일까지 제1회 몽골 영화제를 개최를 합니다. 예. 이제 몽골의 어떤 유목 생활과 전통 문화를 영화로 좀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 이제 뭐 상업 극장에서는 이와 같은 아시아 영화들은 좀처럼 좀 쉽게 볼 수가 네. 없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영화의 전당이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들의 영화 문화 다양성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영화 소식 들었고 다음으로 이제 관람률이 높은 음악 연주회 콘서트 소식 전해 주시지. 네, 집 가까이 이제 문화예술회관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이제 금정문화회관에서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2024 신인을 주목하라 공연이 있습니다. 이제 날짜별로 뭐 성악, 관악, 피아노 등 좀 다양한 장르별로 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3월 15일 금요일 저녁에 기획 공연 클래식 콘서트 어느새 봄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20일 수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해운대 문화회관에서는 예술감독 금난세의 해설이 있는 톡톡톡 실내악 페스티벌이 좀 개최가 되는데 매일매일 서로 다른 악기들로 구성된 실내악 연주를 좀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 인디 밴드들의 음반 발매 소식도 있네요. 예, 오래전부터 이제 활동해온 고참급, 선배급의 인디 밴드들의 오랜만에 음반 발매 소식인데요. 우선 5인조 모던 록 밴드 이제 주드가 사실 이제 1998년에 결성된 밴드인데 지난달에 이제 또 싱글 앨범 별빛 주행을 발매하면서 여전히 이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01년에 결성된 언체인드도 10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매할 계획이라고 이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14곡 가량이 담긴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미술관, 박물관 같은 전시 관련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현대미술관의 이것은 부산이 아니다 전술적 실천 전시인데요. 지역 소멸 위기를 이야기하는 현 시대의 중심과 주변이라는 어떤 위계적인 도식에서 벗어나 로컬리티의 좀 의미를 탐색해보는 전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로컬리티는 뭐 단순하게 어떤 지역의 장소성 뭐 이걸 좀 벗어나서 넘어서 자연, 사람, 역사가 합쳐져서 지역의 고유함을 뜻하는 단어로 좀 개념적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로컬리티에 대해서 질문과 또 로컬리티의 어떤 한계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전시로 좀 부산을 기점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기획자 작가들이 함께 마련을 했는데요. 지난 이제 2월 24일 날 시작돼서 올해 7월까지 좀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예. 테레사 프레이타스 어느 봄날 사진 전시도 있네요. 예, 포르투갈 사진 작가시고요.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테레사 프레이타스는 풍성한 색을 사용해서 좀 꿈 같은 세계를 사진 속에 담는 것으로 좀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 이 전시가 동구에 위치한 동구 문화 플랫폼에서 사진전이 4월 21일까지 전시가 되고 있는데 봄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좀 몽환적이고 또 평화로운 분위기의 작품 한 100여 점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고 배워볼 수 있는 또 다양한 강좌 소식도 있다고요? 예, 우선 수영구 금년산역 근처에 위치한 공간 나라에서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잠시의 여유를 낼 시간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올해도 이제 예술인문 강좌를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3월 16일부터 개강해서 5월까지 3개 분야의 강좌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진으로 보는 인생, 두 번째가 미래의 미술관, 세 번째가 현대음악 봄소리 뭐 이렇게 3개 분야의 강좌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간나라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출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급변하는 이제 출판 환경 속에서 좀 뭐부터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부산 출판문화산업협회와 또 그리 출판이 3월 29일 오후 5시부터 어반브릿지 동네에서 출판 스터디를 좀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 출판의 페이스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진짜 정보가 방대합니다. 클래식 콘서트에서 인디밴드 음반 발매에다가 출판까지. 끝으로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을 추천해주고 계시는데 이번 달은 어느 곳입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동구 문화 플랫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뭐 아나운서 분들도 그렇고 청취자분들께서도 부산 진역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네, 많이 네. 가시죠. 예. 부전역과 부산역 사이에서 이제 부산 진역이 있었는데 1900년대 초부터 2005년까지 한 100년 가까이 여객과 화물 운송하다가 최근에 이제 폐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한국철도와 동구청이 복합문화시설 조성 협약으로 도서관과 커피박물관, 뭐 갤러리와 교육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2022년에 재탄생한 곳입니다. 예, 예. 뭐 진역은 다들 잘 아실 테고 요게 이제 폐역이 되고 약 17년 가까이 활용이 되지 못하다가 중간에 뭐 상업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요게 주민들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방치되어 있던 부산 진역사를 리모델링을 좀 했고 네. 이제 현재 동구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유명 전시와 또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야외 광장, 또 1인 미디어 스튜디오나 세미나실처럼 여러 가지 공간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특히 이제 커피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네. 부산 시민 한 분께서 수십 년 동안 수집한 전 세계의 다양한 뭐 커피 기구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동구청이 기증해서 전시해둔 박물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진 전시와 함께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또 유익한 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공간들을 찾으실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있으면 들어가기가 좀 멋쩍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문 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을 문 열고 들어가기 전과 그냥 들어갔을 때와 그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꼭 용기를 좀 내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라. 이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맞죠, 대표님? 맞습니다. 자, 오늘 문화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예술 플랜 B의 송교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희가 오늘 물가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고 실제로 뭐 장 보시면 다 체감을 하실 텐데 사실 요즘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래갖고 통계 자료를 보니까 식비를 또 줄이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 해서 참 가슴이 아프던데 그런데 돈도 없는데 문화생활은 어떻게 하나 싶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도 많고 이번 주말에 또 저희 자갈치 아지매에서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연도 많이 소개